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단하고 속도 든든해서 아침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부쳐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부치실 때 기름을 정확히 재서 넣으시나요? 대부분은 기름병을 팬 위에서 대충 한 번 기울입니다. 소금도 계량하지 않고 눈 대중으로 톡톡 뿌립니다. 조금만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 삶은 계란은 기름이 없으니 더 건강하고 계란 프라이는 기름 때문에 덜 좋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았느냐 부쳤느냐만이 아닙니다. 기름을 얇게 바르고 소금을 넣지 않으면 계란 프라이도 굳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삶은 계란이라도 소금을 듬뿍 찍어 드시면 그 장점은 작아집니다. 결국 계란 자체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조리하면서 더한 기름과 소금입니다. 오늘은 계란 프라이를 끊지 않으면서 기름과 소금을 줄이는 방법, 삶은 계란과 계란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그리고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나이가 들수록 활용하기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부드럽고 조리하기 쉬우며 삶고 찌고 부치는 여러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셔도 크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볼 것은 계란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대중으로 더하고 있는 기름과 소금입니다. 먼저 기름부터 보겠습니다. 계란을 부칠 때 팬 바닥이 번들거릴 만큼 기름을 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 한 번 먹었다고 곧바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조금씩 더해지는 조리용 기름이 쌓이면서 식사 전체의 열량을 늘린다는 점입니다. 물론 부은 기름이 다 계란에 흡수되진 않습니다. 일부는 팬에 남고 실제 먹는 양도 조리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병째 기울이면 양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기름병보다 작은 숟가락을 먼저 꺼내보세요. 숟가락으로 덜어 팬에 얇게 펴 바르는 겁니다. 양이 눈에 보이면 필요 이상으로 붓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이면 넉넉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름을 고르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해서 열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화 지방보다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을 고르되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신장협회도 한 가지 음식만 보기보다 지방의 종류와 나트륨, 가공식품까지 아우르는 전체 식사 형태를 함께 보라고 강조합니다. 기름을 적게 쓰면 계란이 눌어붙거나 맛이 없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팬을 센 불로 달구지 말고 중약불에서 익혀보세요. 계란을 올린 뒤 뚜껑을 덮으면 기름을 많이 넣지 않아도 윗부분까지 고르게 익습니다. 눌어붙지 않는 팬이라면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 익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바삭한 맛은 덜하지만 부드러운 계란 프라이로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끊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름을 얼마나 넣었는지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계란을 팬에서 한번 뿌리고 접시에 담은 뒤 또 한번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란 한 장에 뿌린 소금만 보면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치가 오르고 국이나 찌개를 먹고 장아찌나 젓갈까지 곁들이는 날도 있습니다. 각각은 조금씩이라 생각하지만 짠 음식이 한 끼에 겹치면 나트륨은 금세 늘어납니다. 나트륨이 많은 식사는 혈압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세계보건기구도 조리하거나 먹을 때 더하는 소금을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국을 드시는 날에는 계란에 소금을 뿌리지 않고 계란에 간을 한 날에는 국물을 적게 드세요. 짠 것이 겹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계란은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후추나 다진 파를 조금 올리거나 토마토 오일을 곁들이면 심심한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의 분명한 장점은 조리할 때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점을 살리려면 드실 때 소금만 주의하면 됩니다.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삶은 계란이 나쁜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름 없이 조리한 장점을 짠맛으로 깎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아무것도 찍지 않고 한 입 드셔보세요. 삶은 계란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준비해 두기 좋아 아침 식사로 편합니다. 다만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은 식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흰자와 노른자가 단단해지도록 완숙으로 익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계란찜입니다. 물을 넣어 부드럽게 익히니 기름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란찜은 소금, 국간장, 새우젓이 많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 삶은 계란, 계란찜 중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한 가지 조리법만 정답은 아닙니다. 소금 기름을 줄인 삶은 계란도, 싱거운 계란찜도, 기름을 조금만 쓴 계란 프라이도 모두 괜찮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느냐는 겁니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분이라면 통계란 하루 1개 정도는 균형 잡힌 식단에 무리 없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고령자 중에는 영양 상태와 식사 구성에 따라 하루 1~2개까지 드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하루 2개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2개를 드시는 날에는 개수만 보지 말고 옆에 무엇을 함께 두는지도 확인하세요. 계란 2개에 채소와 나물을 곁들이는 것과 계란 옆에 햄소시지 베이 컨버터를 매일 놓는 것은 같은 아침이 아닙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은 1개나 2개라는 숫자를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검사 결과와 평소 식사, 드시는 약에 따라 적절한 양이 달라지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실제 아침상은 어떻게 차리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삶아둔 계란 1~2개에 방울토마토나 오이, 그리고 우유나 무가당 두유 1컵이면 됩니다. 밥을 드시는 분은 밥을 조금 적게 담고 싱거운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 1개에 나물 1접시를 곁들이세요. 김치는 조금만, 국을 함께 드신다면 작은 그릇에 담거나 국물은 남기세요. 계란 프라이를 좋아하시면 기름을 적게 쓴 프라이 1장에 토마토나 오이를 곁들이면 됩니다. 빵을 드신다면 통곡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적당량 고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계란에 소금 안 뿌리기부터, 다음 주에는 기름병 대신 작은 숟가락 쓰기, 그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을 삶은 계란이나 싱거운 계란찜으로 바꿔보세요. 하지만 삶았느냐 부쳤느냐 몇 개냐만 따지지 마세요. 계란에 더하는 기름과 소금, 그리고 옆에 놓이는 음식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계란을 부치신다면 기름병부터 들지 말고 작은 숟가락을 먼저 꺼내보세요. 삶은 계란을 드신다면 소금통부터 찾지 말고 아무것도 찍지 않은 계란 맛을 먼저 느껴보세요.